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어떻게 좀 찍어야 되냐라고 해서 이렇게 게시를 했는데,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어요. 예, 지금 새벽 4시 4분입니다.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오늘 제가 거론됐던 이 상장 폐지에 대한 종목들, 그죠? 이거 애프터 잠깐 할 거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이 안 좋은 그 욕에 섞인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제가 일단은 제가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이야기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자,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금량이 거론됐다는데 안 좋아요? 손절하길 잘했네요. 자, 이거 오늘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자, 종목 추천 받고 싶다. 예, 종목 추천은 원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타일대로 갈게요. 그리고 예, 현재처럼 해주시면 좋겠다. KG 모빌리티. 자, 요것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진원생명과 예, 요것도 한번 봐드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대한전선. 요거는 영상을 계속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머티 이야기가 많아요. 엔캠은 주기적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어차피 이제 5월을 향한 이슈고 에코프로 머티가 사실 최근에 많이 빠져 있죠.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종목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일주일에 3회 정도는 올려드리겠습니다. 간단히라도. 삼부토건 있는데 매도해야 될까요? 예, 요것도 오늘 다뤄드리도록 할 거고. 삼성 SDI, 이 대형주를 들고 있네. 여기 상장 페이지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자, 그리고 뭐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있네요.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신은 아닙니다. 항상 이제 뭐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고요. 1,000억 정도 운용했었고 나름 15번의 스타 펀드 매니저상을 받았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종목을 보면서 거래한 적은 없어요. 에리스 머티 요것도 자, 쭉쭉 같이 한번 보고 나서 하도록 할게요. 자, 왜냐하면 이런 것들 안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채널에 들어와도 의미가 없어요. 공부 안 하실 분이니까. 저는 DYD를 보유하고 손실 중입니다. 감사 보고서 네, 요것도 다뤄드리고 금량 계속 보고 보유해야 되나. 이거 논란이 많은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이 감사 보고서는 나왔어요.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건데 기업적인 내용 일러드릴게요. 이게 초대의 감시상 같아. 부광은 뭐예요? 부광 약품? 좋아요. 그리고 닭띠. 예. 제 동갑이네요. 운영자님 콘텐츠가 알려지면 센 종목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 같아요. 라이브.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한번 간단히. 광무 들고 있는데 광무 매각하면 어찌 되나요? 뭐 이거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광무는 원래 관리 종목이었는데 정상화 과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각하겠다고 해서 예, 인수할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매각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보다는 오를 겁니다. 근데 아까 뭐죠? 중앙첨단소재 아직 이제 감사 보고서 안 나온 것 같은데 저게 오르면 오르지 않을까요? 예. 이슈가 좀 있어요. 에이프로젠 바이오, 비유테크놀로지. 이건 좀 애매합니다. 상패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거래 정지 들어간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공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이런 건. 그리고 시총이 높은 종목이라도 왜냐하면 저는 희망회를 돌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좀 그래서 리튬 포어스 이거 뭐 어떤 사람은 더 갑니다 뭐 한다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금량이 시총 높은 종목인데 위약합니까? 시총의 문제가 아닙니다. 3부 토건은 적정 나올까요? 요거 저는 안 좋게 봅니다. 다시 한번 더 라이프 시멘틱스 이건 뭐지? 대오에일 철도 관련 요거 근데 이거는 감사 보고서 나왔는데 왜 이거를 말씀드리죠? 대오에일 대형주만 사야 돼. 그건 아니에요. 예. 시장은 항상 대형주를 선호하는 시장이 있고 중소형주를 선호하는 시장이란 게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금양은 주주총회 있는데 왜 여기 있는지. 주주총회하고 무슨 상관이죠? 예. 상장 폐지 거래 정지된 종목도 주주총회는 합니다. DYD 확실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일준 회장이 이제 대주주로 있죠. 그죠? 얘가 삼부토건을 예,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근데 웰바이오텍의 구조가 자, 이것도 설명을 했는데 일부 말씀을 DYD 삼부토건 웰바이오텍은 아닙니다. 세 개. 웰바이오텍 지금 누가 적정 나왔다고 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구독
취소하고 가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웰바이오텍 시간에 상한가 치긴 했어요. 이 공시사항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코쌤. 아니 자 여기까지 이제부터 본인들 알아서 산 종목을 물린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리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기 위고 이런 경계해야 될 거는 피하자 이런 이슈지. 세종 메디컬 거래 정지 아니 거래되고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 텐데. 자 NK맥스 요거 거래 정지되지 않았나요? 자 이것도 자 카프로 잘 고르시네요. 언급한 거 대부분 상패. 예. 될 만한 거를 말했고 거래 정지가 아닌 것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예. 급락했잖아요. 자, 베셀. 뉴보텍이 그랬잖아요. 감사 보고서 나오고 빠졌잖아. 금양, 기가레인. 와, 왜 이렇게 많지? 대한민국 매니저 존경합니다. 금양. 오리엔트 바이오. 자, 이거 어디까지? 인트로메디 이거는 지금 1년 넘게 거래 정지돼 있는 건데 이거와 똑같이 수익이 나면서 거래 정지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삼부토건 위험하다. 이화전기 이것도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알 부분이 아니에요. 삼부토건 슈림로봇은 이번에 감사보고 제출됐죠. 요거 조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버반도체, 리튬 포커스.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이 그 슈림로봇은요. 좀 뒷이야기 해 드릴게요. 그 서방파의 김태초원 있죠. 양아들이 대주주로 있어요. 예. 그래서 로봇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거고 실제로 우리가 로봇 시장을 봤을 때는 산업용 로봇, 청소기 로봇, 산업용 로봇, 그다음 협동 로봇,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까지 이렇게 진화를 한다고요. 그래서 에브리보 청소기 업체, 그다음에 유질 로봇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못했죠. 근데 휴림 로봇은 지분 구조가 조금 깨끗하지 못해서 이게 사실 어, 프리미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고요. 나름 1세대 로봇 회사입니다. 뭐 과거에 삼성에 뭐 인수된다 만다 사내이사 안 쳤다 말았다 그 주가를 보면 안 되고 근데 요즘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아마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의료기기 로봇 그다음 그 뭐죠 의료기기 로봇 그리고 맞아요 의료기기와 로봇의 합성 그 상장 기대감 때문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 뭐죠 그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 제출됐기 때문에 최근에 올랐지만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네요. 자, 어부반도체. 어부반도체는 맞아요. 제주반도체와 같이 움직이는데 어부반도체는 왜 그러냐면 주도주가 먼저 오르는 거죠. 그리고 사물인터넷 관련주예요, 둘 다 과거에. 자, 후발주는 자, 메인은 제주반도체가 올랐던 이유. 이걸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낫겠네. 자, 이따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겠지만 자, 어버브 반도체는요. 쉽게 말해서 과거에 2013년도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 제주 반도체와 같이 사물인터넷 관련주. 사물인터넷이 뭡니까? 집에서 홈 IoT 기능을 가지고 집안에 있는 청소기 이런 것들. 그죠? 조종할 수 있는 거. 근데 지금은 대중화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제주 반도체, 어부 반도체 같이 움직였었던 테마군에 있었던 거다. 그게 바로 지금의 어떤 부각이 되는 테마인데 왜 제주 반도체에는 오르고 어부 반도체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아서 오르지 못했는가? 제주 반도체는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라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모바일 환경 내에서 AI가 쉽게 말해서 데이터 여러 개 처리하려고 하면 배터리 소모가 많죠. 그리고 용량이 많이 들죠. 근데 이 부분 두 개를 퀄컴과 미디어텍으로 인증받은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되는 건데 대주 담보 대출 받았다는 게 이번에 좀 걸리긴 해요. 100억의 자사주 매도해서 재료 비용을 가지고 시설 뭐 원재료 비용 산다는 건 무슨 고객사 하나 물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 어보반도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과거에 같은 테마군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보반도체 오른 시기를 보세요. 제주반도체 이미 이만큼 오른 상태에서 나도 과거에 관련주였다라고 해서 후발주자로 거래하는 부분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제주반도체 오르면 어보반도체도 오르다 이러지 않아요. 사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제주반도체와 조금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또 이제 뭐라고 하지 마시고 10분의 1 정도의 시총이지만 제주반도체와 한미반도체 그냥 조금 이제 유사성을 발휘하자면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아요. 음. 또 댓글 다실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자, 그리고 리튬 포어스. 리튬 포어스는 뭐냐면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이드로 리튬, EM 플러스, 그 다음에 EV 첨단 소재, 그 다음에 라이트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얘네가 똑같은 애들이에요. 뭐냐면 소방 기업이었던 EM 플러스, 갤럭시 과거에 액트라는 기업인데 갤럭시 휴대폰 부품주였던 EV 첨단 소재, 하이드로리튬 교량을 만드는 애들이었고 테라사이언스 이 거래 정지 들어갔죠. 이게 뭐 하는 애입니까? 신한 앞바다에 리튬이 있다 없다. 지사연 대표 전 회사를 상장 폐지로 이끌었던 인물이죠. 결국은 다 리튬 얘기 끄집어내면서 본업과 다른 사업을 해서 하는 건데 리튬 포어스 똑같잖아요. 리튬 포어스, 리튬 포어스 본업과 다른 애들이에요. 하이드로 리튬, 뭐뭐 리튬 보세요. 본업과 다른 부분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등장한 그죠? 그리고 이게 엮여 있는 게 좀 많아요. 이게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부터 시작해서 그 요 부분은 구조를 뭐라고요? 홀딩하세 다음 주부터 쭉쭉 오릅니다. 뭐 무슨 근거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리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사업 구조를 바꾸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부분을 실적을 내본 게 없어요. 리튬 퍼스트, 리튬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죠? 얘네 대주주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포스코에서 퇴사를 해서 만든 게 그 리튬 포어스부터 시작해서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니에요. 단발성 투자만 하세요. 그리고 찡얼거리는 파랑이 스머프 틀어들어. 감사합니다. 목소리 제가 젊나요? 감사합니다. 해성 PTC. 이것도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나노. 일단 손절하고 간보 나오고 들어가. 그렇게 하십시오. 이따 한번 볼게요. 그리고 리튬 포스 괜찮을까? 아니라니까. 반등 오면 일단은 줄인다. 50%라도. 주니노보 상패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반등 오면 팔라고 했어요. 분명히 제가. 3부터건 물려있는데 반등. 이게 이번 주 언제까지 감사 보고서 제출이죠? 5일이죠. 5일이죠.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이따 한번 좀 더 볼게요. 전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또 욕하시네. 월요일 눈물로 매도해야 되나. 자, 여기까지 보고 응답하지 않은 댓글인데 응답한 댓글도 한번 봅시다. 쭉. 리튬 포스, 테라사의 세토피. 와, 너무 많다. 뉴보텍, 중앙첨단 소재. 오케이. 디커플링. 이건 대답해 드려야죠. 엔캠과 디커플링으로 움직인다. 그 아트라스 8000이라고 하는 오강무 대표, 오정강 대표가 조금 이제 라이브로 진행하니까 조금 틀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오정강 대표가 아트라스 8000, 그죠? 법인을 만들어서 중앙첨단 소재와 광무 이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인수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중요한 부분은 디커플링 되는데 이건 5월을 조심해야 돼요. 전환사채 700원짜리인가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어마무시하게 나. 그 전에 분명히 주가에 고봉을 한번 찍을 거예요. 위로. 그때 좀 봅시다. 금양 세부적인 영상 배터리 사업한 다음에 들어가서 이거요. 4685 80 테슬라 한다고 하는 배터리.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앞서는 거 한다고 하죠. 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디테크놀로지가 짱. 이거 좋은 회사였는데 디테크놀로지 과거에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 유상증자하면서 좀 요거 반등에 일단 반등의 무고를 주세요라고 했는데 올랐죠. 줄이세요. 관리 종목 지정비 상장 폐지.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왜 없어졌냐면 코로나 때 이 코스닥 시장에서 3개년도 적자 기준에 해당되면 무조건 이제 거래정지 사유 들어가고 관리 종목 들어가고 상장 폐지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됩니다라고 했었거든요. 2013년도엔 더 빡셌어요, 이게. 근데 코로나 때 전부 다 실적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좀 러프하게 바꾼 거예요. 야, 실적 다 안 좋은데 이렇게 빡빡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봐서 러프하게 좀 가도록 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뭐죠? 그리고 이스타시아 선배. 이건 중국 기업이라서 아직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 아니에요.
요거는 알 수 없어요. 이유는 중국 기업은요, 이 머리 아픈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다 좋아요. 과거에 중국 원양 자원도 몇백 프로 수익 나는데 얘네들은 이 실적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릇잖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이제 분위기죠. 아직까지도. 카나리아 바이오는 제가 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카나리아 바이오의 카나리아 바이오엠 KOT 시장에 상장돼 있었죠. 자, 우리 시장을 나눌 때 KOTC 시장이 있고 코넥스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 거래소 시장이 있어요. 크기로. 여기 진입 못하는 애가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 진입 못하는 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자, 이 부분은 꼭 그러진 않아요. 거래소는 매출액만 해당되고 영업이익이 안 좋아도 쉽게 말해서 잘 팔기만 하면 영업이익이 조금 미스라는 거는 예, 패스하고 그 상장시켜줘요. 근데 이 코스닥은 기술 특례 상장 외에는 좀 빡빡하게 들여다보거든요. 뭐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뭐 기술이 좋다라는 기업들을 이렇게 상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실적의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무슨 말하다 이 말 나왔지? 웰바이오텍은 일단은 한마디 해드릴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프라이스크 거래 정지. 해당됐었죠. CCS하고 삼부토. CCS는 사실 권영환 교수라고 해서 그냥 안 보고 지금 일단 해드리고 일단 차트를 보고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빼먹은 거 있으면 그 종목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깊이 있는 분석은 사실 이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깊이 있는 분석을 하거나 정말 지금 화두가 되는 거라는 거지. 자, 신성델타테크가 사실 뭐 김현탁 교수가 이제 LK99에서 PC4소스 이 부분을 3월 4일에 있었던 미국 물리학회를 향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테마로 움직였었는데 이제 권영환 교수는 사실 LK99의 3대 특허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둘이 결별을 알리는 시기가 디자인 하우스인가요? 디자인 하우스인가? 거기 이제 CCS 과거에 이 사명이 뭡니까? CCS가 충북 방송이죠. 충북 방송에서 사명을 변경하면서 맞아 매각을 하죠. 예, 매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엔 정상적인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 뭐 퀀텀 에너지에 근무하는 사람들 사내이사로 임명한다 만다 하다가 다 퇴사했다. 걔네들 우리 지금 회사에 없다. 그때부터 결별 선언을 한 다음부터 권영환 교수 등장하고 LK99에서 우리는 새로운 물질을 특허 출연할게요. 퀀텀 포트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자 관계를 따진다고 한다면 뭐냐 하면 깊이 있게 보다는 자 CCS가 유상증자랍니다. 그죠? 여기에 돈을 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권영환이가 들어가요. 권영환 교수.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얘가 돈이 없기 때문에 누가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웰바이오텍과 테라사이언스 이 둘의 돈과 아센디오까지 포함을 하면서 결국 뭐예요? 아센디오 최대 주주는 다 팔고 나갔죠. 거의 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지분 구조가 다 연결돼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근데 이 웰바이오텍을 다시 넘어가게 되면 과거에 이일준 회장이라고 하는 삼부토건 회장이었죠. 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건 DYD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DYD의 담보대출을 통해서 삼부토건의 부채를 상환합니다. 전환사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는 흐름을 이렇게 가게 되면 잡아요. 웰바이오텍의 온세텔링크라고 하는 그죠? 통신업자가 7%의 지분을 등장을 시키면서 얘네들이 최대적으로 사명을 바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헬레나 투자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이 하나 나옵니다. 그죠? 걔네들한테 이일준 회장은 지분을 넘겨요. 그리고 헬레나 투자조합은 지분을 또 줄이고 다 팔아요. 자, 이 뜻은 뭐냐? 얘네들은 맞아요. 이 부분에서 고가에 넘기고 탈출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이 웰바이오텍이 문제가 됐던 건 재고 자산에 대한 소명을 못했다 해서 2021년도와 2022년도 거는 다른 걸로 소명한 거고 재고 자산 소명을 안 했다고요. 자, 항상 자금의 이동은 이렇게 움직여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따 차트 한번 봐보세요. 하이드로 리튬, EM 플러스, EV 첨단 소재, 그 위에 중간에 리튬 포어스, 리튬 플러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면서 테라사이언스, 라이트론 이까지 그냥 리튬으로 다 해먹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자금의 이동은 항상 겹쳐 있어요. 매번. 역시나 CCS와 삼부토건의 관계를
직접적인 관계를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당구 칠 때 뭐라고 합니까? 쓰리 쿠션 친다고 하죠. 돌려서 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게 쉽게 적발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이번에 분명히 문제 된다니까 이거. 네. 그리고 괜찮지 않다 하니까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한다고요. 자. 단발적으로 저도 이거 추천 잠깐 했다가 그냥 이거 아니다 뭐 했는데 에코프로머티 알겠습니다. 이거 에코프로머티는 이유가 뭐냐면 요번에 좀 나왔던 부분들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까 오리엔트 전공 또 뭐가 있을까? 특별한 악재는 없죠. 그리고 자 여기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에코프로머티는 지금 1조 원의 시설 자금을 투자를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전구체를 확산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에코프로가 가진 현금이 얼마죠? 그룹이 1조 원이죠. 1조 원 다 쏟아부었죠. 에코프로머티가 보유한 이 현금이 3천억이죠. 근데 1조를 쏟아부었죠. 전구체.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 중국 제르메이? 게런메이? 자, 중국이 일단은 1등으로 생산하는 게 전구 전체 전 세계 80%를 전구체를 생산하는 게 중국 아닙니까?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 자,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수혜 맞아. 근데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하나 더 있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계약 상대방에 대한 부분을 수주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죠. 그리고 지금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14만 2천 원 정도를 딱 깨버리게 되면 눈 감고 한번 받아내도 됩니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긴 했죠. 근데 그게 항상 연기금들은 마이너스 30% 가게 되면 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조건에 해당될 때 처음 들어왔던 가격을 보세요. 그 부분 이탈됐을 때가 한 번 있어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포함되냐 마냐의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잠깐 해소하면서 일단 반등은 줬지만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깰 거라고. 이 부분을 확실히 깨버렸을 때 연기금 손절 나올 텐데 다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건덕지가 될 겁니다. 어차피 수주 금액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테슬라예요. 테슬라 쪽으로 얼마나 들어오는가 이게 공개 안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 퀘스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머리에 좀 세게 말할게요.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이 아닌 이상 1조 원을 투자하겠어요? 전구체? 예? 더 생산하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죠? 바이든이 되든 뭐 트럼프가 되든 어차피 무역 갈등이에요. 조금 조정이 있지만 오를 겁니다. 예. 5월은 반드시 피해야 돼요. 오르면 팔아야 돼요. 4월에는 바짝 한번 오를 거예요. 개인 채널 입장에서 탁월한 분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어요. 급락 나왔을 때 상환우선주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 그죠? 항상 이런 부분들 있는 사채권자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만 중간중간 급등이 실어 나온다. 제가 그제 24% 급등 나오는 날도 앱클론이라는 종목과 이야기해드리면서 시총 4조짜리와 2천억짜리를 구분해라. 얘는 미리 선반영돼서 빠졌고 33만원 정확히 지켜내면서 경고 종목 해제 요건까지도 하면서 자연스러운 주가 조정이었다라는 거죠. 앱클론은 상환우선주. 그죠? 미리 올랐기 때문에 때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 얘와 다른 거는 얘는 상장된 지, 즉 만들어진 지 엔캠은 얼마 안 됐죠. 2021년도에.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앱클론이라는 회사는 바이오 회사죠. 달리 봐야죠. 시총도 10배 차이 나고. 얘네들 오래된 회사잖아요. 전환우선주는 그들 사채권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라고요. 근데 스타트업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상환우선주나 스탁옵션, 뭐 CB 이런 걸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삼성 SDI 관계 이야기 해드렸죠. 둘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 삼성 SDI의 수석연구원 출신이었던 오정강이 엔캠 전액사업부 매각한다고 해서 나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회사 차렸죠. 삼성 SDI 지금 잡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국내에 있는 기업들 중국까지 전부 다 수주를 주고 있잖아요. 전액.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삼성 SDI 홀로 안 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쉽게 말해서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소재. 그죠? 이게 바로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그죠? 이걸 잘 돌게 하는, 사람의 피를 맑게 해주면서 잘 돌게 하는 게 바로 전액이라는 건데, 이거를 액체가 아닌 고체로 만들면 이게 이 엔캠의 전액이라는 부분이 조금 뭐 줄어들 수 말도 안 되는 소리. 전액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삼성 SDI 주가와 엔캠의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상반되게. 그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 2028년도에 상용화한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 배터리 행사 참여해 보셨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1, 2, 3단계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완성품을 만들어내는데 테스트 과정 중에 1년씩 걸리거든요. 총 3년이 걸려요. 삼성 SDI 너무 빡빡하게 가는 거예요. 100m 운동장을 10초에 달린다고 해서 300m 달릴 때 30초에 완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은 거예요. 근데 만들어냈다고 치더라도 가격이 잡아요. 지금 현재 배터리의 최소 5배는 부를 거예요. 그럼 포르쉐나 비싼 차밖에 못 들었는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상용화시키고 일상적으로 모든 맞아요. 뭐 어떤 뭐 4, 5천만 원짜리 전기차에도 탑재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죠. 아니에요? 우주에 갈 수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우주여행 갈 때 50억, 100억씩 들이는데 부자들만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돌리지 않고 여러분들 이해 쉽게끔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석은요, 깊이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건 투자자로서는 시장의 산업과 그리고 흐름을 보고 시장의 반응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애매하다. 영속적 일단 감사보고서 냈습니다. 패스. 자, 이거 좀 계속 말라야겠네. 호반 대한전선. 그쵸? 생각해요. 결국은 뭐냐면 이 대한전선 이야기 아까 뭐 이건 질문이 아닌가? 대한전선은 사실 주주도 피 빨아먹는 데나 다름없어요. 과거에도 유상증자했고 유상증자 납입 마지막 날 결국은 뭡니까? 주가 빼서 호반산업 배만 불리는 거 아니에요? 주가 빠졌으니까 최종 가격 낮춘 다음에 그리고 신주인수권 여러분들 유상증자 못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깜빡하고 그거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죠. 그리고 지금 1조 3천억, 1조 6천억 되는데 4,600억, 4,800억 유상증자한다고 과거에도 했었고 결국은 뭐예요? 지금 시총이 그냥 큰 겁니까? 유상증자 2번 해갖고 큰 거지? 네. 결국은 뭐 초고압 케이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AI 시장이 발달되면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뭐 제주반도체도 역시나 AI 산업군을 만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HBM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잭스랑이 방문해서 사인 한번 한다. 요 이슈 때문에 지금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반도체 업종도. 근데 중요한 건 대한전선도 케이블이에요. 케이블은 어떻게 되냐면 AI 반도체 즉 AI가 스스로 막 이렇게 데이터 처리하다 보면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뭔다? 초고압 케이블이든 어떤 전선에 대한 부분이 중요시. 이거 뭡니까?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3상 진행한다고 합시다. 그럼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독성 물질 체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바로 밑에 있는 하나를 끄집어낸 게 마지막 단락이 이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룡전기가 가장 좋죠. 변압기. 왜? 정말 무수한 이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변압기에 대한 사용, 데이터 센터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 전선까지 갔다는 거는 그냥 마지막에 확산이에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 얘가 들어선당. 그래서 그 과거처럼 이렇게 빠지지 않고 여기 유지한 상태에서 들락날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추가적으로 반등은 오겠죠. 근데 과거에 뭡니까? 한진칼 인수할 때 유상증자 해놓고 바로 한 2주인가 3주 있다가 한진칼 지분 인수해갖고 아직도 들고 있잖아요. 호반건설이. 미친놈들이 아니 미친놈들이에요 이거. 좋은 기업 나쁜 기업 의미 없어요. 주주들 피 빨아먹는 애들은 제일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뭐 액면 병합한다고 해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합치면 뭐합니까? 어차피. 예. 여러분들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대주주만 땅땅거리면서 우리 주가 10,000원짜리예요.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펀드 매니저 할 때도 항상 이렇게 그냥 아닌 건 아니다. 코로나 때 사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때 뭐 사야 된다, 뭐 애널리스트 얘기하더라도 멍멍이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 그리고 질병 이런 거를 펀드멘틀 다 훼손시켜요. 삼성전자든 뭐든 필요 없어요. 그때는. 예. 자
감사합니다. 에코드림. 에코드림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전고체 막 이렇게 나누죠. 그 부분에서 얘네들도 사실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증설한다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교환사채 발행했을 거예요. 교환사채. 교환사채는 기본적으로 이자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3개월짜리를 발행했다고요. 이 뜻은 뭐냐면, 자, 다시 사준다라는 조건인데, 이 교환사채와 시빅, 이 전환사채를 좀 보게 되면, 이걸 알아야 돼요. 컨버터블 본드는 보통 이자를 내요. 보통이에요. 99%는. 근데 교환사채는 보통 0, 이자를 주지 않는 상품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CB, 컨버터블 본드도 좀 좋은 것들,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HLB, 이게 아마 1%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해요. 근데 보통 오늘 내일 조금 재무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이 5, 6%짜리 발행하거든요. 고금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교환사채는 이 컨버터블 본드, 전환사채와 다른 거는 컨버터블 본드는 당사, 이 기업이 보유한 본인 종목으로 돌려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손해보는 장사할까요? 아니죠. 이때는 부채인데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자본이 되죠. 얘네들은 팔아서 수익 내면 되는 거고. 근데 교환사채는 뭐냐? 당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으로 바꿔줘도 돼요. 교환. 그래서 이게 컨버터블 본드와 익스체인지 본드. 자, 컨버터블 본드는 전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교환사채는 뭐죠? 익스체인지. 다른 주식으로도 교환할 수 있다는 뜻의 차이라는 거지. 3개월짜리라는 게 조금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뭐 가격 많이 내려와 있어서 지금 뭐 가져가 봐도 되고. LS 머티. 이게 그 LS 머티는 왜 그렇습니까? LS 뭐죠? 자, 이왕이면 다 이렇게 하나씩 해드리는데 이제부터는 막 사지 마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 위주로 하세요. 설령 2, 3% 빠지더라도 조정 기회로 삼으시고,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뭐 위메이드 제가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했다가 대주주, 그죠? 리스크 해지, 과거 CJ ENM, 대주주가 리스크 보였던 업체들은 이때는 사야 됩니다. 왜? 데이터. 뭐죠? 매출액 데이터, 고액 결제가 가능하고 실제로 접속자 수가 첫날 팍 증가됐을 때 사야 돼요. 그리고 단 이 부분엔 파세요 라고 했죠. 다시 내려와 있죠. 그게 주식입니다. 성장주. 그리고 PSK 유진테크 일러드렸었죠. 뭐 동원 시스템부터. 결국은 뭐냐면 PSK와 그 유진테크도 딱 제가 추천해드리고 2, 3일 동안 조정받아서 제가 자 이제 조정받았으니까 사도 됩니다. 어? 이유는 뭐냐면 가격을 실시간으로 할 수 없는, 제가 리딩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얘기해드리면서 어떤 업종이 부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최근 다 신고가 냈잖아요. 이따 보여드릴 텐데 영상 한번 찾아서 봐보십시오. 그러면 LS 머티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LS 머티도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은 넘어있죠. 이게 4조까지 갔다고요. 5, 6조까지 갔을 때 보통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 포함되냐 마냐 이 논란이 여기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근데 3월에 부러졌죠. 왜 부러졌을까요? 몸집을 부풀리는 것도 너무 과도하게 부풀리기도 했지만 LS가 최대 주주인데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동 비율. 자산 가치를 얼마나 현금 보유가 뚜렷하냐, 안정적이냐, 그리고 유통 주수가 얼마나 활발하냐. 이게 바로 두산 로보틱스가 해당되지 않았던 것도 5조 정도 돼서 MSCI 요건에 해당되지만 결국 이 유동 비율과 거래량 기준을 맞추지 못했죠. 왜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급격하게 몸이 커진 기업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싫어한다고 했죠. 뭐죠? 거래량이 부족한 것도 싫어한다. 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 거래량이 있어야 되죠. 왜? 눈 감고 사야 되는데 대한민국 시장에 살 때 거래량 없으면 점상한가에 주문을 넣어야 되는, 그걸 싫어하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죠. 예.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자 이런 거예요.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하게 되면 외환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죠.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돈을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금리 격차가 지금도 2%인데 갭이 벌어지게 되면,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하면 이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어떻게 할까요? 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 포함된 걸 눈 감고 시총순으로 그냥 다 때려버리자. 자금 매수해서 이쪽으로 나가자 하는 거예요. 왜?
주식으로 수익 내는 것보다 안정적인 게 뭐죠? 원래는 큰 금액을 다루는 애들은 이자잖아요.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있잖아. 과거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어느 쪽으로 이자율을 더 주는가에 따라서 국제적인 자금이 이동한다는 뜻. 그래서 결국은 뭐냐? LS 머티가 지금 훼손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는 에코프로 머티는 해당되는 있는 게 시총이 커서가 아니에요. 마지막 심사 일정,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서 심사 일정이 있고 2월 14일이었나요? 하여튼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리뷰 일정이 있거든. 이게 서류 심사 과정이에요. 마지막 파이널 리뷰. 이때 에코프로에서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해버려요. 야, 대주주가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얘네 거래량 무조건 넓힐 수 있겠다. 그죠? 이해되셨나요? 원래는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안 될 거였어요. 에코프로에서 바로 이 그 연휴 들어가기 며칠 전에 해버렸죠. 근데 LS와 두산은 안 했죠. 자, 여기까지. 또 뭐가 있을까? 엑시콘 괜찮은 종목이에요. 엑시콘 뭐 이건 좀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여러분이 이걸 좀 잠깐 넘어갔다 올까? 자, 일단 뭐 반도체 시장에서도 그래도 충분히 뭐 과거에 좋았고 지금도 좋습니다. 타점을 못 잡았다. 이거는 좀 조금 추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앙첨단 소재. 한탑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적자는 아니고 본업이 일상생활. 맞아요. 대한전사. 다음에 신성델타테크는 해당 안 돼요. 네. 일단 얘네들은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었다. 그죠? 신성델타테크가 지금 초전도세와 붙인 거는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워로직스도 보유하고는 있긴 하죠.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신성델타테크. 그죠? 퀀텀 에너지가 이게 처음으로 이석배 교수가 등장해서 우리 공중부양하는 물질이 생겨났어요. 마이너스 297도 환경에서는 저항 물질이 생겨나지만 상온으로 끄집어냈더니 이때도 유효하더라. 결국은 뭐예요? 쭉 오면서 냉동실에 있는 고등어를 갖다다가 상온으로 끄집어내는데 썩지 않더라. 이런 현상이에요. 자, 우리가 우주선 타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과 그다음 물체가 공중부양하죠. 중력의 값을 최소화시킨 거죠. 비슷한 현상인데 결국은 아니다라고 LK99 나왔는데 LK99에 황을 섞은 물질인 피시포소스.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라고 해야지? 조금 이제 어떤 상품을 만들었어요. 상품을 만들었어. 황우석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이거? 참 이거 너무 또 논란의 중심이 될 것 같은데 또 무조건 그럴 거야.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저는 긍정론자도 부정론자도 아닙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만 2011년도에 새로운 신물질인 맥신 이것도 대량 생산 아직도 안 되고 있죠. 2017년도에 그래핀 학자의 이름으로 자 이거 앞으로 꽤 걸릴 거예요. 놀라운 물질이지만 연구합시다. 이것도 아직 상용화가 안 되는데 저는 팩트를 전달하는 거고 결과가 나오면 봅시다. 그렇죠?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었다. 배터리 통을 만들어서 엔캠과 주가 형태가 똑같을 거야. 근데 세력들을 등장시켰다고 봐요. 왜?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가 없어서 엔캠에 대한 전액에 대한 중요성, 미중 무역 갈등, 배터리 통에 대한 부분. 그게 이석배 교수 뭐 쉽게 말해서 돈 한 몇억 찔러주고 등장 한 10억 주고 등장해요. 산업현황단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저게 3조, 4조까지 올라가는데 한 5, 6천억 해먹을 거 100억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명분을 가지고 쫓아올 애들을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라이트론, 몰디브젠. 뭐 광산 채굴하겠다 말겠다 딱 나오고 그날 고점 찍고 확 내리잖아요. 얘네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드로리튬, EM 플러스, EV 첨단 소재, 그죠? 그리고 테라사이언스, 요건 아니고 라이트론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애들이에요. 5G 업체였잖아요. 거래 정지됐었고 마지막으로 해먹은 희귀 광물이에요. 어떻게 되냐? 감사 보고서 나왔지만 난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영속적일 수 없어요. 좋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좌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좌파 전 정치를 제일 싫어요. 정치 자체를 싫어요.
안교수, 엔캠. 음. 롯데관광개발? 이거 요번에 괜찮게 나왔던데. 어떻게 되냐면, 롯데관광개발은 어떻습니까? 아니, 뭐 상패가 왜 돼요? 롯데관광개발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제주에 위치돼 있죠. 뭡니까? 가장 큰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죠. 가장 큰 시설을 보유하고 있죠. 국내 최대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첫 번째, 중국인들이 밀고 들어와야죠.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은 조금씩 개선될 텐데 뭐냐면 크루즈선 타서 한 번 더 이런 이슈 나오면 한번 주목해 보세요. 중국인들이 크루즈선을 타서 뭐죠? 제주로 온다. 이런 뜻. 그냥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크루즈선과 배의 차이점은 뭐냐면 크루즈선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무비자예요. 근데 뭐냐면 이 공항을 통해서 올 때는 비자를 가지고 와야 돼요. 차이가 뭐죠? 제주로 직항으로 올 땐 무비자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비자 받으려면 최소 한 달 걸리죠. 그 차이. 자, 크루즈선 떴다라고 하면 분명히 얘에 대한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지만 얘네들도 달라진 게 없다고. 카지노 시설 최대고. 화장품 관련주는 이제 보따리상 이런 사람들 안 사요. 중국도. 중국 거도 쓸만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뭐 화장품 뭐 사재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카지노는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이 크루즈선 이야기 나오면 즉각적으로 달라진 건 없지만 반응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세요. 파라다이스까지는 유효합니다. 이 카지노 종목 중에. 강원랜드는 사면 안 돼요. 왜 강원랜드는 사면 안 될까? 내국인 카지노예요. 중국인들이 와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배 타고 오는 것도 아닌데. 제주로 직항했을 때만 무비자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간단히 이거 올려드렸죠. 시총 7,600억이고 재산평가액 4,600, 장부가액이어서 1조 6천억 원 넘어갔다. 오늘 재판 PB 재평가 부채 비율 이거서 급감했다. 뭐예요? 부채 비율 줄었죠. 그리고 뭐죠? 장부가액 올랐죠. 나쁜 거 아니라고. 바뀐 게 없다. 다만 이걸 바로 산업이라고 하죠. 나는 좋아지고 있는데 외부 환경 때문에 좋아지지 못하는 엄청나게 애매한 거예요. 바이오 기업들 나는 완전 관여했습니다. 암 치료했습니다. 다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머크, 모더나, 화이자 뭐 이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의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되면 좋아질까? 분위기로 따라간다는 거야. 주식시장은요. 앞으로 좋아질 걸 선반영하기도 하고요. 안 좋아질 걸 선반영하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뭐가 딱 나왔습니다. 실적 정말 좋아요 하면 위에서 딱 때려맞는 경우 있죠. 정말 안 좋은데 급등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해되셨나요? 한국인들이 이러잖아. 나 한국인이야. 근데 있잖아. 자, 생각해보세요. 한국인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달라진 게 없다 이거야. 근데 한류 문화가 발달되게 되면 미국과 코리안 어우 정말 좋아요. 말 걸죠. 예전 같았으면 뭐예요? 유승준 그죠? 그런 애들 보세요. 어떠해요? 엄청 왕따 당하고 예전에 보면은 한인 1세대 저희 또래 이제 50세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가서 엄청나게 비난받잖아요. 황인종이라고. 지금 어때요? 한류 문화 때문에 뭐 블랙핑크부터 시작해서. 나는 달라진 게 없어. 한국인.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한류 문화가 이어지기 시작하면 외국에 있을 땐 우리 한국인들을 좋아한다 이거지. 이 차이지. 기업도 마찬가지야. 나는 달라진 게 없으나 환경이 변할 때. 그래서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도 나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똑같아. 근데 과거에는 노키아라고 하는 블랙베리 폰을 만드는 아주 단순한 모델. 얘네들한테 90%에 치중돼 있던 매출액이 결국은 얘네들이 몰락하면서 빠그라졌죠. 근데 제주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AI 온 디바이스 환경을 만나다 보니 10년 동안 억눌렸던 주가가 올라버리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걸 하고 있었다고. 새로운 걸 하지 않았다고. 그죠? 센 놈이 살아납니다. 뭐 이런 뜻도 맞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눈 감고 사는 것보다는 기회비용 자체를 10년을 왜 기다려. 딱 봤을 때 샘 올트먼이 퇴사하는구나. 회사에서 쫓겨나갔구나.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구나. 산업군이 뭔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다 오라고 하는구나. 이만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원하는구나. AI 산업을 봐야 되는구나. 이게 팩트라고요. 와, 저 새벽부터 진짜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될까 고민했는데 빵빵 나오네. 4시 48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테오젠. 자, 이것도 논란이 많겠네. 이번에 이게 2대 주주라고 해서 공동 창업자의 와이프가 팔았는데 결국은 뭐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자, 이때
빠진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사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9.9%니 더 빠질 거예요 라고 했다고 그 다음날 바로 영상을 찍었죠. 자, 이런 부분들의 반등은 올 텐데 1차적인 반등만 봅시다. 다 알려드렸는데 쉽게 너무 어렵게 보지 말아요. 머크 쪽으로 해서 과거에도 계약 금액을 받아냈었고 이번에 추가적인 236억에 대한 계약금을 받아냈다. 근데 중간에 오른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은 뭡니까?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하면서 12월 중순부터 바이오 기업들 대부분 다 올라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 그 부분에서 머크의 계약권 좋아요.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투자할 때 기업 분석을 너무 이렇게 올바르게 하잖아요. 그게 아주 10,000원, 20,000원대면 모를까? 결국은 뭐냐면 많이 올라간 주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죠. 뭐죠? 의대 수를 늘리겠습니다. 했더니 다 파업하죠. 서울대 교수 나도 할게요. 그때 뭡니까? 얘네가 하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또 깊게 안 들어가서 이거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종목 중에 수저 하나씩 다 합니까? 다만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좋아요. 자, 항암제를 막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댓글 달면 제가 바로 그냥 강퇴시켜 버리겠습니다. 이거. 자, 그 뭐냐면 복부 피하 지방에 항암제를 맞을 수 있다 이거야. 편리하죠. 자,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4시간, 5시간 동안 뭘 해야 된다? 기다려서 항암제를 맞아야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집에서 자기가 피하 지방에 맞을 수 있다는 간편함. 4시간, 5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돼. 그러면 이 포인트는 어디서 나오면 편리함. 그죠?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구나. 오케이. 1번의 코멘트. 두 번째 뭐죠? 이 포인트에서 누가 나왔냐면 파업하겠습니다. 나오죠. 파업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수 늘리면. 그때 항암 환자들은 즉각적으로 맞을 수 있어야 되는데 파업해버리면 4-5시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바로 간편함. 얘네에 대한 부분이 머크의 계약권과 국내 시장의 수급의 편리함을 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이 정도. 투자는 스토리텔링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안목과 필드에서 있었던 과거의 어떤 스토리, 시장의 변동성, 때로는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와 분석은 다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서울대생이 주식을 잘할 것 같으세요? 공학박사가 주식을 잘할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래요. 센스가 있어야 돼요. 다만 그 과정 하나에도 중요한. 아이톡시는 감사보고서 나왔죠. 소룩스 이거 1대14의 무상증차 아시죠? 얘네들 지금 참고로 이 김복덕이 지금 그 부천시장 나간다고 해서 이제 주식 팔면서 사채를 HLB에 90억 들어왔습니다. 이거 참고하십시오. 사채는 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사채니까.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으면 된다. 나중에 이제 정치인들이 이러죠.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이거 당선돼서 1년 안에 팔려면 당선되면 팔겠다 이거야. 항상 그 쇼 한다고. 정치 이야기 안 한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삭제. 자, 그리고 중앙참단 소재가 많이 얘기 많네. 기다려보세요. 이거 조정에 좀 사시면 돼요. 동국산업. 이거 테슬라 수주에서 세게 좀 적어놨죠. 썸네일은. 많이 올랐죠? 알테오준 이때부터도 얘기해드렸고. 에브리버 청소기 업체죠. 조심해라. 왜? 1세대 청소기 업체 좋다 이거야. 경쟁률 심화한다 이거야. 가격 안 좋다 이거야. 실적 안 좋다 이거야. 근데 거래 없이 오른다. 거래 터질 때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죠. 수급, 받고 주고 하는 수급이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맞아요. 거래 없이 끌어올릴 때는 의심을 해라. 왜? 얘네들 키핑을 가지고 끌어올린 상태에 땅 때려 맞으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주가가 오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거래 없는 걸 계속 끌어당길 때 얘네들을 거래 터지게 하는 애들을 탈출시켜주는 용도도 쓰지만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 100억 운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신용을 한 200억씩 쐈어요. 그러면 대형주나 이런 것들이 출출출 빠지는 거야. 그러면 20억 들고 있는 거를 2배 정도 끌어올린다고 하면 담보 비율로 올라가지. 그죠? 계좌의 담보 금액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 제가 이제 펀드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들어봤어요. 월말, 연말, 분기말 성과를 하기 위해서 월말, 연말 되게 되면 쫙
본인들 포트폴리오를 끌어올리면서 수익률을 개선시키는 효과. 뭐 비슷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쭉 내려오잖아. 금융감독은 뭐 하냐고요? 특정한 게 지금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야 나중에 이게 다르죠. 항상. HLB 조정은 어디까지 내려올까? 이거 무조건 받아야 돼요. 무조건 급등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었던 데죠. 왜? 1,500억의 부채, 전환사채 발행, 그죠?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자본이다. CB는 부채다. 전 그룹사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함이다. 근데 다시 내려왔죠. 근데 아마 오늘 IR 활동을 하겠죠. 이것도 단발적으로 맞아요. 근데 개인들 대상으로 IR 했었던 게 3월 29일이라서 개인들한테 어떻게 세게 말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기관 IR이 중요한 거고. 우리 FDA 공은 그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항상. 3부터건 3부터건 에브리보 그리고 예브리 다시. 자, 잘 생각하세요. 얘가 움직일 때 의심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잡아요. 로봇을 한번 확장을 해보게. 아까 말했던 청소기 로봇. 두산 로봇의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기타 있는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혹시나 로봇주들이 오르지 못했을 때 얘만 올랐어요. 당연히 오르지 못하는 거죠. 이 썸네일 보지 마시고 들어가서 영상을 보세요. 확정되었다 이런 것들을 좀 세게 적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봐서 피해갈 건 피해가시라고. 베셀? 베셀이 그 항공기 그거 아닌가요? 드론 쪽도 담당하고 있고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뭐 오늘 내일 할 종목은 아니지만 저는 썩 좋아 보이질 않아요. 테마군이 움직일 거라고. 저런 거는 뭐 전쟁 테마, 드론 테마. 그 테마군으로 움직이는 거는 거의 단발적으로 어제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타쿠 투자들. 요거 한 방 줄 거야. 인공위성 줄 거야. 뭐 줄 거야. 오염수 테마 한 번은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6개월 들고 가면서 땅 한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저는 그런 투자는 원치 않아요. 시장에 신호를 준다니까 항상. 뉴보텍이 자 이걸 또 봐야 되나? 이거 나온 것 같던데. 감사 보고서 나왔어요. 근데 말했죠. 감사 보고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져버리는 종목도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애니능률? 야, 이건 괜찮아요. 뭐 교육 관련인데 제가 올려드렸어요. 괜찮다. 모비스 왜 상장 폐지되죠? 자사 소각도 했나요? 그리고 얘네들 쉽게 말해서 과거에 핵융합 플라즈마 반응. 그때 초전도체가 핵융합 플라즈마 반응 이 부분에도 필요하다. 왜? 2차 전지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똑같아요. 초전도체가 된다고만 하면 웨이퍼 동그란 원판을 잘라서 쓸모없는 걸 버리죠. 반도체에도 필요하다. 2차 전진. 2차 전지도 역시나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배터리 기능. 그죠? 이게 저항이 생겨서 자꾸 충방전이 잘 안 되는 거거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 근데 얘네들은 그때 당시 보세요. 뭐 덕성 이런 종목들일 거예요. 제가 뭐 분석을 안 해봤지만 얘네들은 그 스펙 상장을 해서 2,000원짜리 종목에 스펙 상장해서 들어왔고 초전도체 테마 있었을 때 우리 핵융합 발전에도 필요합니다 해서 핵융합 강한 힘을 분출하는 여기서 이제 손실도 커지잖아요 사실. 그때 필요한 게 이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초전도체 저항값을 0으로 만들면 우리도 좋다. 근데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어요. 그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서 그 중입자 치료제 그 부품 납품하는 겁니다. 중입자는 전 세계에서 많이 쓰이진 않고 연대 세브란스에서 추가 도입하겠다 했을 때 단발적인 상승만 나올 뿐이지 실제로 말하면 몰라요. 이 초전도체 진위 여부가 끝난 상태에선 다시 중입자로 시장에 좀 테마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의료기기로 해석을 해야 될까? 바이오로 해석을 해야 될까? 부품을 납품하는데. 그죠? 근데 근거 없는 이 유튜버들이 하는 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무슨 빌 게이츠 자, 그렇게 너무 확대 해석하시면 단발적인 투자 한번 반등을 올 수 있는 기회는 되겠네. 근데 초전도체에 대한 진위 여부가 끝날 때 하시죠. 과거에도 그랬거든. 우린 과거를 항상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 그때도 이렇게 해서 고봉 달았다가 쭉쭉 가다가 중입자 치료제 조용하잖아. 왜? 지금 꺼내봐야 매물들이 작용할 텐데 쭉쭉쭉쭉 받아낼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플래스크 거래 정지 됐잖아요. 그렇죠? 와, 왜 이렇게 많니? 요 정도?
그리고 금량을 좀 다르다고 했죠. 금량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금량? 이걸 좀 말해야 되나? 이거 좀 깊이 있는 부분을 좀 다루긴 하겠지만 자, 요 부분을 봅시다. 감사보고서는 나왔다 이겁니다. 나왔어요. 그죠? 미해당. 요것만 지금 여러분들 탁 본 다음에 예, 맞아요. 요것만 본 다음에 별 이상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안 좋은 얘기만 하면 제가 지금 문매를 맞을까봐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감사보고서 지연됐지만 상장 폐지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삼성 SDI에서 임원진들 상당 부분 많이 넘어왔어요. 실제로. 예, 마케팅 세게 하고 있고 임원진들 데려오고 있어요. LG화학에서 넘어온 사람도 꽤나 있어요. 그죠? 여기저기서 조금 이제 뭐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하지만 실제로 넘어와 있는 거. 그리고 진짜 배터리 쪽에 실적이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 사실 벌려놓은 사업이 콩고 쪽인가요? 콩고 쪽에 이제 그 광산 채굴 하겠다고 해서 쏙 들어가 버리죠. 왜? 지금 이 쉽게 말해서 리튬이라는 그 매장량 이걸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었죠. 에코프로 같이. 근데 지금 채산성이 없고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 말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 이제 감사 보고서 이따 좀 볼 텐데 이것도 봅시다. 최근에 류강지 회장의 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담보대출 꽤나 받아 있어요. 41% 지분 중에서 결국 뭡니까? 반절 이상을 담보대출 받았잖아. 근데 얘네들이 지금 현금이 없다고. 근데 시설 투자를 5천억까지 해야 된다고. 새로운 이 신공장 개설한다고. 이번 연도까지. 그래서 감사보고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적정한가라고 하면 결국은 뭐죠? 예. 비적정 여부에 해당은 된다. 이 뜻은 뭐냐면 자, 상장 폐지된다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적절한 부분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대로 회계사들이 원하는 부분대로 적절하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얘네들은 오케이 합니다. 본인들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과연 현금 보유도 없는데 또 5천억에 대한 계속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어디서 동원을 할 건가? 그러면 이 사람 내가 하는 말 류강지 회장의 지분을 담보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러죠. 그러다가 반대면 나가면 이런 식의 계속 빚을 유발하는 투자, 자회사를 통해서 계속 돈을 뿌려대는 걸 통해서 어떻게 시설 자금을 투자하겠다. 이게 합리적으로 계속 계속 가능할 건가? 사실 얘네들은 발포제, 신발의 발포제를 만드는 걸 통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갑자기 다른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실적이 뿌그러지기 시작했다고. 결국은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데 현금은 없어. 계속 담보대출을 받고 뭘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받아 있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다 대주주 반대배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게 의문점이다 이거예요. 회계법에서는 통과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영속적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에 해당 조금 퀘스천을 날립니다 이 뜻이에요. 나중에 보십시오. 저는 주가는 무조건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엄청나게 또 논의가 있겠죠. 뭐 이 자식 봐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진짜 그러지 마십시오.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물론 지금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4685, 4680 이걸로 해서 단발적인 부분의 상승은 주는 거는 오케이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저는 이때도 보세요. 와 이거 뭐 콩고에서 무슨 뭐 이 광산 채굴권 1조 원짜리 300억이 가져왔다. 이거 뭐 얼마 갑니다. 얼마 갑니다. 그죠? 이제는 왜 그 말 하나 쏙 들어가 버립니까? 응? 다루는 부분에 색깔을 너무 빨리 시장에서 적응하는 거. 바이오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매번 바꾸는 종목들은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종목들은 시세에 민감한 어떠한 부분을 다루는 거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절의 색깔을 잘 타는 거는 투자자가 해야 될 거지 기업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몇 개월마다 바뀐다? 삼성 SDI에서 예를 들어 이 배터리 사업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사업 영위하다가 한 뭐 1년 있다가는 갑자기 나는 뭐 한다고 해? 예를 들어 뭐 있을까? 바이오 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거 하겠다고 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또 다음엔 또 하다 말고 이건 아니라고요.
하나를 보여줬으면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 아까 광무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괜찮다고요. 근데 주가 훼손 일으켰지만 이거 아마 간보 나왔을 텐데. 그리고 아직까지 안 나온 감사 보고서 안 나온 거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 보고서 나왔네. 그리고 이거 말씀드릴게요. 웰바이오텍. 제가 테라사이언스 분명히 이거 거래 정지된다고 했죠.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웰바이오텍 100% 거래 정지됩니다. 100%. 그냥 예. 틀려. 이벤트 할게요. 그럼 제가 한 3배 가는 종목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서 드릴게요. 자, 시간에서 상한가 치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이벤트면 이렇게 파는 물량이 있어요. 이거 뭐야? 시간에서 파는 거라고. 이게 빨간색으로 체크되는 거죠. 이거 뭐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자체도 웃깁니다만 이게 사는 거야. 이건 때리는 거라고, 이 가격에. 자, 팔죠. 달아놓죠. 그 좋은 주식을 578원짜리 17만 주 걸어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1000만 주 100만 주 걸려도 모자랄 판에. 그죠?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이 사업보고서 나왔던 거, 감사보고서 제출하는데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잘 보세요. 감사보고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감사 의견을 반영을 해서 언제 거? 2021년도 거.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새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정정했다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2022년도 거. 이거를 감사에 따른 재감사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했다는 거야. 근데 작년 거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주주총회 얘네들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한 말을 이때 29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괜찮아요. 좀 있으면 감사보고 제출할 거예요. 말은 지켰네? 피해갔네? 맞잖아요. 솔직히 말할까요? 처음 맞을까봐. 재고자산에 대해서 소명을 못했잖아. 그죠? 그리고 뭐 이 초전도체 사업에 돈을 투자한 아센디오 투자그룹 이 돈 들어간 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자, 주주총회 속행하겠습니다. 좋아요. 지연됐어요. 자, 뽑시다. 주주총회. 쭉쭉쭉 속행했죠? 승인을 연기하고 송행 주주총회 재상정하는 걸 건의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샬라샬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사 보수 한도는 승인했고 원한대로 지네들 하고 싶은 건 다 했다 이거. 근데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나오면 할게요. 주주총회 속행을 한 번 더 할 텐데 4월 11일. 결국은 뭔지 아세요? 언제? 예, 요 부분이죠. 아, 이것도 깠다가 좀 한 소리 들 거 아닌가? 하지 말까요? 아니면 그래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까요? 오케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냥 여기 표현할게요. 제출을 연장하겠다. 우리는 언제까지? 4월 8일. 원래는 3월 29일까지 해야 된다고. 근데 연휴가 끼어 있어서 4월 8일. 그러면 금요일까지죠. 자, 4월 8일에서 11일이면 언제입니까? 11일. 이때죠. 얘네들 분명히 제가 봤을 땐 4월 8일까지인데 샬라 아,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 이거 다시 이거 뭐 해보겠습니다. 근데 확률이 70%라는 거야. 그냥 반절 팔고 그렇게 가는 걸로 하시죠. 자, 여기까지 1시간 넘고 있네요. 자, 이제 또 종목을 다루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위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기울어지는 노장에서 볼을 차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식을 리스크를 줄이고 한 방의 투자로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는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 다룰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 요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수익이 나면서도 거래가 쟁지가 될 수 있는 2년 동안 이게 바로 주식이라는 겁니다. 있어요? 수익 나서 거래 정지되면 더 아파요. 감사합니다.